매수매도 추천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 정리 내용임을 밝힙니다. 2월달도 여전히 한국과 미국 모두 꾸준한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상승장에 대한 저의 생각은 저는 이런 시기에 제가 잘 치는 공에만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요새는 AI와 기술주들이 워낙에 핫하기 때문에 제가 잘 치는 공은 아닌 이러한 기술주, 다른 분야의 공들이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시기이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제 정신을 팔리지 않고 자신이 잘 치는 공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투자자들마다 목표 수익률과 필요한 수익금이 이제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을 텐데 이 공들만 잘 쳐도 충분한 수익률을 얻는데 문제가 특히 없다면 자신이 잘 치는 공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돈과 기회들을 내가 전부 다 잡을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일반적으로는 특히 투자에서는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2월 달부터는 특히 많은 포지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전에 공유를 드렸던 것처럼 금융기업들과 저밸류 기업들이 너무나 큰 주가 상승이 일어나면서 이들을 품고 있는 아리랑 고배당 ETF와 타이거은행 ETF 모두 주가 상승이 많이 일어나서 기존에 보유하던 지분량의 3분의 2 이상을 연간 목표 수익률의 2배 이상을 거두면서 차익 실현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한국은 2월 달에 특히 저밸류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급격한 주가 상승이 일어났고 이러한 기업들을 품고 있는 국내 배당 ETF들의 주가도 급등하였습니다. 이렇게 매도했던 물량들은 다행히 2월 26일에 한 번 정도 기회가 와줘서 약 보유하고 싶었던 물량의 3분의 1 정도는 세일가에 다시 매입은 했으나 여전히 아리랑 고배당 ETF와 한국 배당 ETF에 대한 포지션은 전년 대비해서 3분의 1 정도로 축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현금은 또다시 3월달 현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안전마진이 가장 높은 대상은 무엇일까를 저는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러한 상승장이 언제까지 정확히 이어질지는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 개인적인 목표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은 시기에는 그 물량을 차익을 실현하고 매도를 해주고 아직까지는 사람들의 관심이 적은 대상을 열심히 살펴보는 편입니다.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저의 경우는 배당률과 현금 흐름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안전마진과 돈을 잃지 않는 확률이 가장 높은 대상을 선호하기 때문에 한국통신사의 경우에는 현재 배당률이 약 6.5%의 배당률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 시세 차익 2% 정도를 기대해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약 8%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그리고 미국의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달러 해치 상품에 대한 포지션을 많이 늘렸는데 이 두 부분은 한국의 배당 ETF와 타이거 은행 고배당 ETF가 많이 올라서 판 부분을 이 두 개 대상에 이 녀석은 제가 약간 미드필더처럼 여기는 대상이고 이 채권은 약간 수비수처럼 생각하는 녀석입니다. 이 미국 채권은 배당률이 3.5%에 기대 수익률 연간 6%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드필더와 수비수의 역할을 비중 있게 저의 제한된 현금을 투자한 이유들은 저의 연간 목표 수익률 7% 달성에 현재 기점으로 해서 다시 생각했을 때 성공률이 가장 높은 전략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있으며 두 번째 조건은 안전마진이 현재 기준으로 가장 높은 대상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더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돈을 잃을 확률이 가장 적은 전략을 저는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이며 그리고 세 번째 조건도 거의 유사한 조건 같기도 한데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은 대상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한국 배당 ETF와 미국 배당 ETF인 SCHD 기반과 S&P는 여전히 상승 여력 확률도 충분히 존재하겠지만 그와 반대로 최근에 많이 오른 대상들은 많은 변동성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은 7% 이상이 저는 필요가 없으며 이미 연간 수익률도 거의 달성이 아리랑 고배당 ETF의 크리티컬 펀치 때문에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특히 더 안전마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표 수익률 7%를 안전하게 달성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이 한국통신사와 채권을 반반씩 섞어줘도 배당률이 평균적으로는 5%가 나오며 한국통신사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실제로 실적도 23년도에도 더 좋게 나와줬고
그리고 이 채권의 경우에는 좀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돈을 잃기가 어려워지는 구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러하게 아직까지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 않은, 지금은 많은 관심을 미국의 기술주들이나 한국의 저밸류 기업들이 굉장히 차지를 하고 있는데, 관심을 받지 않은 대상들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고 생각을 정리 중이며, 현재 관점으로의 저의 주요 투자 관심 대상들은 세 가지로 이렇게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주식도 많이 올랐고 한국 주식들도 많이 오른 현 시점에서 미국의 금리에 대한 생각을 저는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금리가 1년 안에 내릴 것인가 오를 것인가 같은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전제인데, 이 부분은 아마 대부분이 의견 없이 내릴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미국의 연준은 경제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물가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데이터 기반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금리 조절 시기를 결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연준 입장에서나 미국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고금리가 시장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는지는 좀 더 상세한 개인별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는 합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투자자들마다 조금씩 갈릴 수 있지만, 미국의 금리는 코로나 때 발생한 너무나 많이 살포한 돈으로 인해서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는 시장에서는 대부분 6개월 정도 뒤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23년도 안에 3차례 또는 2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 모든 것이 예상이기 때문에 미래는 확실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저는 보수적으로 꼭 6개월 뒤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안 되더라도 1년 또는 1년 반이나 2년 정도 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금리의 방향성이 내리기는 할 것이다 라면은 안전 마진이 상당히 확보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방향성 자체는 일단 상당한 확률로 정해져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장기적 방향성에 대한 안전마진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채권 투자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적용될 금리 인하의 정도인데, 0.25% 정도 금리 인하를 한 차례 적용할 수 있을지, 또는 예상대로 2차례에서 3차례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도 저는 완전하게 판단을 하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측이기 때문에 확실한 예측은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며, 한 차례만 금리 인하가 0.25%만 적용이 되더라도 TLT 장기 채권 같은 약간 그런 기반의 장기 채권에 적용되는 상품들은 4% 정도의 예상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현재 제가 투자하고 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3.5%의 배당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금리가 한 차례만 인하가 되고 0.25% 정도만 올해 인하가 되더라도 4%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의 목표 수익률인 7%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반 정도는 배당률로 챙겨가고 반 정도는 수익률을 챙겨가면서 안전마진이 상당히 갖춰진 투자 대상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미국 연준은 금리를 데이터가 확보되는 시기가 되면 내릴 확률이 지배적인 상태가 맞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70% 이상은 된다고 생각을 하며, 아직은 불확실성이 많을 때 미리 선점하여서 애초에 6개월 정도의 금리 인하가 안 일어났다고 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닌, 시간 배열을 훨씬 더 늘려서 내년도 12월까지 기다리겠다는 마인드로 선점을 해놓는다면, 아마도 예상되는 시점은 못해도 2차례 이상,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경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높다고 생각은 됩니다. 즉, 시간 배열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애초에 길게 잡고 약 2년 정도가 지난 26년도 3월 기점에서는 최소한 0.75% 정도 이상의 금리 인하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며, 0.75% 정도의 금리 인하는 TLT 기반의 장기 채권의 경우에는 12%의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연간 배당률인 3.5% 곱하기 2년 정도를 기다려서 두 개의 수익률을 합산하면 19%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2년으로 나눠보면 매년 연평균 9.5% 기대 수익률을 안전마진을 갖추고 올릴 수 있는 수익률이고, 저에게는 충분한 수익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마무리로 요약을 해보면 이번 채권 투자에 대한 부분은
미국의 금리 방향성이 내릴 것인가 라는 부분에 저는 70% 이상 확률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며, 언제 내릴 것인가 라는 부분도 6개월에서 1년 내에 내릴 확률이 70% 이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나 내릴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차례에 0.25% 정도가 예상되는데, 최소 한 차례에서 2차례 정도로 해서 70% 정도 이상이 이 정도 범위는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배당률이 3.5% 정도 되고, 이 장기 채권의 경우에는 금리 1%당 변동폭이 무려 16%나 되기 때문에 0.25%가 내릴 경우에 시세 차익이 4% 정도 기대가 되는 것이며, 0.5%가 내려갈 경우에는 8% 정도 시세 상승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두세 차례의 금리 인하 부분은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선반영되어 있다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즉 저의 목표 수익률 7%에 가장 부합한 전략이면서 돈을 잃을 확률이 가장 적은 대상을 선택한 전략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돈을 잃을 확률이 낮다라는 부분은 1년에서 2년 기간 투자를 해서 소유하고 있다면 돈을 잃을 확률이 20% 미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극명한 단점들도 이 투자 대상들에는 필연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돈을 벌 수 있고 위험성이 없는 투자 대상은 없기 때문인데, 이러한 투자는 배당 ETF 투자라든지 시장 지수 투자 같은 것 대비해서도 훨씬 더 많은 인내심이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시간 배열을 100년까지 길게 늘어서 보면 78%의 기간은 주식이 상승하는 시간이라고 하고, 약 22%의 시간이 주식이 하락하는 이런 채권 같은 자산이 빛을 발하는 시기라고 하는데, 주식이 상승하는 기간이 78%라고 하더라도 이 지수 투자에서 횡보하는 시기나 하락장 같은 것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보다도 4배 더 어려운 인내심과 난이도가 요구될 수 있다는 부분을 항상 인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러한 시기가 오기까지 한 달 정도가 아니라 최소로 잡아도 6개월간은 거의 움직임이 없거나 하락 또는 횡보하는 조정장을 겪을 수도 충분히 있으며, 저러한 시기들은 모두 다 예상치이기 때문에 시기는 훨씬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늘 돈을 잃을 수도 있는데, 모두가 금리가 인하할 것이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지만 100% 확률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진 않는 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표적인 고배당주들 및 비과세 운영 팁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